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히 찾아주셔서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율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특히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 인사드리지 않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 15일 새벽 발표된 미국 6월 FOMC 기준금리 현재 5 내지 5.2%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QT 양적 긴축도 22년 5월에 발표된 그 일정 그대로 앞으로 지속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다 예상한 것이고요. 특별하지 않은데 앞으로 금융 긴축 경로에 대한 전망, 요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도표부터 보시면은 오늘은 점도표 보는 방법을 연습하는데 아주 좋은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이 모두 18개 찍혀 있는데 1인 1점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18명이 둘러앉아서 속닥속닥 하지 않고요. 각자 독자적으로 자신이 예상하는 23년, 24년, 25년 금리 수준을 백지에 콕 한 번만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투표 결과라는 것이고요. 결정은 다수결로 합니다. 23년, 즉 금년 하반기를 자세히 보면은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금리 너무 높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 상단 5.25%에서 금리 인상 완전 스톱해야 한다. 더 올리면 안 된다. 이런 투표가 2표 있었다는 것이고요. 점도표에서 이런 정보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지금 금리 너무 낮다. 이대로는 인플레이션 절대 못 잡는다. 그러니까 3번 이상 팍팍 올려야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 5.7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투표가 3표였고요. 그중에서 한 표는 앞으로 4번이나 더 올려야 한다. 이런 결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앞으로 한 번만 더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을 5.5%로 해야 한다. 이런 표가 4표가 있었고요. 마지막 2번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 잡는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을 5.75%로 해야 한다. 이런 표가 9표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하면은 23년 하반기 앞으로 6달 남았죠. 그 안에 기준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려서 그래서 기준금리 밴드 폭은 5.5에서 5.75%가 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평균값, 그러니까 expected value, 23년에 expected value, 평균 기준금리 숫자는 5.6%가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5.6%는 3월에 전망한 23년 평균금리 5.1%보다 50bp나 더 올라간 숫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하반기에 기준금리 하락할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 금년에 하락 없다고. 그런데 3월 전망치보다도 향후 3년간 금융 긴축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이 점도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 중심으로 장이 상당히 크게 출렁출렁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당장 올릴 것인가? 7월 회의는 7월 26일 예정되어 있는데 제롬 파웰 의장은 컨퍼런스에서 콜에 기자회견에서 7월 정책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회의 도중에 가끔 뜨문뜨문 7월 어떻게 할지 이런 말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제 지표들, 글로벌 상황 전개 요걸 다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에 발표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렇게 PCE 중요하겠죠. 5월 PC 지표.
그 다음에 6월 CPI가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될 것이고, 요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 예상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뭐, 그거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FOMC 스테이트먼트 그 자체, 성명서 자체를 쭉 읽어봤더니 이전과 거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스테이트먼트 FOMC 성명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캡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요한 것, 핵심 경제지표에 대한 연준의 전망치, 요거 잘 정리하는 게 안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발표한 표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질 GDP 성장 전망, 금년 1%라고 전망을 했는데 요거는 3월에 0.4%보다 올라간 거고요. 실업률도 4.1%로 3월의 4.5%보다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문제 제기해온 침체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침체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PCE 지수는 23년 전망이 3.2%라는데 3월에 3.3%에서 고작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 전망은 3월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보면은 물가는 하락시키면서 실업률도 낮추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화살 한 방으로 잡은 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가하고 실업률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방에 잡았잖아요. 화살 하나로. 그런데 코어 PC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코어 PC 23년 전망치가 3.9%입니다. 3월의 3.6%보다도 올라갔습니다. 25년의 코어 PC 전망이 2.2%로 3월보다 올랐기 때문에 이 의미는 25년에 목표 2% 달성 가능성 더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CPI, PCE 등의 둔화되는 그 모습은 주로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인데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 전망은 이거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하반기 에너지 가격 올라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 CPI, PCE 등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보다는 가속될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을 해서 연준의 금리 전망이 23년 5.6%, 24년 4.6%, 25년 3.4% 이렇게 3월보다 일제히 상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T, 퀀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매월 950억 달러, 이 중에 국채가 600억 달러고 MBS 등 이런 것이 350억 달러, 이만큼씩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뭡니까? 팬데믹 당시에 완전히 시장이 그냥 거래가 두절돼 버렸으니까, 거래 절벽이니까.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어도 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준에 들고 가면은 연준에서 그 채권 사줬다는 거죠. 채권 받고 달러를 프린트해 줬다는 거죠. 예? 연준이 제주는 달러 프린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진장 달러 풀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 그 당시에 정권을 사준 겁니다. 연준이. 정권 받고 달러 프린트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는 정권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준의 자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 작년 5월에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돼서 작년 연준이 봉한 중인 이 채권들 중에서 만기가 이제 매월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만기되는 채권들은 국채는 6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원리금 상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MBS 등은 만기되는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350억 달러까지는 무조건 원리금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롤오버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팬데믹 당시에 뿌렸던 달러를 이제 들고 와서 갚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받은 그 정권은 연준 장부에서 싹 지워버리면 되고요. 이게 바로 연준의 자산 축소한다는 뜻이고요. 그 받은 달러는 뭡니까? 이제는 그 뿌린다는 거니까 이제 소각해버려야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조 1,400억 달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한다, 언제 완화한다, 이런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계획대로 계속 이렇게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장 반응은 다우가 크게 출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23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이고, 나스닥은 53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가만히 봤더니 반도체 지수가 1.5% 이상 시장 주도했고 강세입니다. 은행주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1%대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했고요. 금리에 민감한 업종 또는 종목들에게 악재로 작용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이오주는 대체로 하락했고 테슬라나 아마존 등도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주는 하락을 했는데 해운업 중에서 컨테이너 업종 말고 오일 업종, 가스 주로 하는 순사들은 상당한 강세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 시장 한번 보면은 수익률 곡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국채 수익률 전체적으로 모든 만기에 대체로 전부 다 올랐습니다. 한 달과 비교해 보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 3월보다 악화된 이 사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더 지속된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시장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다 반영을 해서 제가 그 정리하는 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한국, GDP, 금리, 물가 요 세 가지 정리한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러시아 루블화 폭락, 요거 매우 주목됩니다. 요거 아주 요거 지금 러시아 돈이 휴지로 변하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축을 1년짜리, 5년짜리로 해서 그 그림 6장 한 표에다 모아놨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칙은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국가들의 돈 가치는 달러 지수와 연동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그 달러만이 돈이죠. 나머지는 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달러가 돈이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모든 돈은 달러와 연동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보면은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달러 지수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루블은 주구장창 폭락 중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전서부터 폭락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특히 그 루블라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유크레인의 대반격이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걸 반영하는 또 다른 어떤 징표 아닐까. 푸틴이 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닌가. 요게 이제 그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전에 그 기본적으로 여러 번 많이 밝힌 게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결국 러시아가 속절없이 부사지고 나면 그러면 중공의 이빨이 엄청 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공도 부사지지 않겠나.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